세 번째 단원은 생명의 진화 파트입니다. 그죠? 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1단원에서 우주의 탄생과 진화를 봤어요. 그리고 2단원에서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구가 어떻게 진화해 나갔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죠. 범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3단원에서 다뤄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 각각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한 내용들 배웠었죠. 그런 내용들이 뒤쪽에서는 유전자까지 해서 조금 더 심화되어서 내용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20강이죠. 자, 생명을 이루는 기본 요소에 대한 내용들 빠르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또 뒤로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읽어보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 세포막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우리가 세포라고 부르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세포의 밖과 안이 구별돼야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세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세포막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인지질과 단백질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포막은 세포의 안과 밖을 구별시켜 주기도 하면서 이때 막을 통해서 물질들의 이동을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봐봐요.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유동 모자이크 모델.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인지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먹는 3대 영양소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맞지? 근데 여기 뒤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3대 영양소로 부르는 것은 탄수화물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에다가 지방이 아니라 지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질. 근데 그 지질의 한 종류가 지방인 거고 그 또 지질의 한 종류가 인지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인지질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대가리에 이렇게 다리가 붙어 있어요. 알았니? 대가리에 다리가 붙어 있는 게 이제 인지질인데 여기 동그랗게 대가리 부분이 인이에요. 인. 그리고 다리가 지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두 개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인지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렇게 구조가 생겼는데 이는 물하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친수성이 있다, 물과 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질 부분은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기름과 친해요. 친유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인지질들이 쫙 모여가지고 막을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인지질이 이렇게 늘어서잖아? 막 인지질이 이렇게 늘어서요. 그러면 이렇게 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물하고 친하고요. 지질로 되어 있는 다리 부분은 기름과 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 몸도 그렇지만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죠? 물이거든요. 여러분들을 탈수기에 넣고 이렇게 짜잖아요? 여러분들 몸에서 액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액체를 짜보면은 여러분들 몸무게의 60~70%에 해당하는 액체가 나옵니다. 그게 대부분이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물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세포도 대부분 물로 되어 있고요. 세포 안이든 밖이든 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인 부분은 상관이 없을 거 아니야. 맞지? 물이랑 친하니까. 근데 지질은 기름과 친해. 물하고 안 친하거든. 그러면 걔네들이 물이랑 닿으려고 할까요? 안 닿으려고 할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지질이 쫙 늘어선 게 두 층으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해서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 세포막은 인지질에다가 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단백질이 요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바깥쪽이나 아니면 안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알았어? 그래서 요 구조 자체를 통째로 인지질 이중층 또는 유동 모자이크 모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들이 왔다 갔다. 물론 요 인지질 층을 통과하는 물질들이 있고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서 왜 얘네들이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단백질의 위치가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막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거기 그림 보시면은 사진 잘 나와 있죠? 그지?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저렇게 세포막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밑에 있는 물질 보세요. 헥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헥산. 별표를 좀 칠까요? 헥산. 처음 들어보지 않습니까? 헥산. 헥산. 자, 헥산은요. 유전 물질입니다. 유전 물질. 그러면서 이 헥산이라고 하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요. DNA라고 부르는 것과 RNA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죠? 어디선가. 그지? DNA, RNA. RNA는 잘 못 들어도 DNA는 많이 들어봤을걸요? 맞죠? 그런데 이 DNA나 RNA 같은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헥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물질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바로 세포의 핵 속에서 얘네들이 이런 DNA나 RNA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그 정보를 가지고 자녀를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런데 이런 헥산이 DNA나 RNA로 되어 있다. DNA나 RNA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얘네들이 그냥 뭐 조그마한 덩어리, 조그마한 게 하나가 아니라 얘네들도 이제 막 작은 기본 단위체 같은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DNA나 RNA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본 단위체를 자, 이제부터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기본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뉴클레오타이드. 오케이? 이런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조그만한 단위들이, 조그만한 물질들이 따다다다다다닥 달라붙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DNA랑 RN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DNA가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조금 다르긴 하는데 기본 구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이라고 부르는 물질하고 당이라고 부르는 물질하고 염기라고 부르는 물질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1대1대1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겨 있는 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DNA가 될 수도 있고 RNA가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얘네들은 어찌됐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DNA는 저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쫙 달라붙으면은 사슬 모양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긴 사슬을 만들거든요. 그 긴 사슬을 만들었을 때 얘네들은 이중 나선 구조를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중 나선 구조. 이중 나선 구조가 하나가 긴 사슬이 있을 때 걔네들이 이렇게 베베베베 꼬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꼬여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중 나선 구조 이렇게 표현하고요. RNA는 단일 가닥이에요. 단일 가닥. 이렇게 한 가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는 RNA가 훨씬 더 간단하게 생겼죠. 맞지? 그런데 DNA든 RNA든 어찌됐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이런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인산이나 당은 비슷해. 사실 당도 약간 다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 염기가 다르거든요. 염기가. 근데 그 염기가 다른 것은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헥산이라고 부르는 건 뭐다? 유전물질이다. 알겠습니까? DNA나 RNA 같은 것들을 우리가 헥산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 내려가서 밑에 보시면은 단백질 나와 있고 탄수화물, 지질 나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예전에 했었던 3대 영양소들입니다. 맞죠? 그랬을 때 여기 순서랑은 상관없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탄수화물 있고, 자, 지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이 있고요. 자, 얘네들 우리가 묶어서 그냥 3대 영양소라고 불렀어요. 맞죠? 그런데 탄수화물은 우리가 가장 하루에 많이 섭취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사실 몸에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주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이죠. 먹는 족족 대부분 써버립니다. 대부분 써서 에너지를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탄수화물은 종류가 크게 3종류가 있는데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라고 부르는 물질이에요. 이때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가 당이거든요. 당. 여기 당. 알았니? 근데 그 당이 하나가 있으면 단당류예요. 단당류. 이 단당류의 대표적인 게 포도당. 들어봤지? 포도당.
뭐 과당, 뭐 갈락토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네 예전에 소화 과정 외운 적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그죠? 되게 외워지지 않는 거 있었을 겁니다. 녹말을 먹으면 입에서 뭐 뭘로 나눠지니? 엿당으로 분해됐다가 엿당이 나중에 또 포도당으로 나눠지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었죠. 기억나니? 그랬을 때 그 포도당이 녹말이라고 하는 이런 탄수화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예요. 포도당. 그런 다음에 이당류가 엿당 또는 뭐 설탕 이런 것들이 이당류입니다. 그리고 다당류는 당이 엄청 많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녹말, 그다음에 뭐 셀룰로스 뭐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의 종류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알겠니?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지질.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지방이에요, 지방. 그러니까 종류가 뭐 인지질도 있고 뭐 아니면 중성지방도 있고 뭐 또는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질은 우리가 이제 주로 섭취하면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피부 밑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을 먹었을 때 이 지방이 피부 밑에 저장이 되면은 그것을 피하지방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피하지방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아까 우리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뭐의 재료가 되지? 저거 세포막. 세포막 만들 때 인지질 쓰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만들 때 써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니? 그 왜 남성 이 호르몬제 막 스테로이드제 맞고 막 그러는 거? 막 이렇게 헬스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울룩울룩하게 만들려고 막 그러는 거. 그게 결과적으로는 남성 호르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야지 근육량이 커지고 근육이 팽창하고 근육량도 많아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호르몬의 양을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먹어버리는 거야. 먹어서 몸을 막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제 약품을 먹으면은 그만큼 뭐 남성 호르몬이 강화된다든가 또는 여성 호르몬이 강화된다든가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육상 경기 할 때 보면은 도핑 테스트 하지? 도핑 테스트가 뭐 하는 건지 아니? 이 사람이 혹시 경기에 이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합한 약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딱 보는 게 있거든요. 소변 검사를 하면은 거기에서 스테로이드 약품을 먹었을 때 그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달리기 선수인데 그 소변 검사를 딱 했어.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에서 스테로이드 약품이 나왔다.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메달이 취소가 되죠. 왜? 정상적인 그런 경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근육량을 순간적으로 팽창시켜버린다든가 이래가지고 무지막지한 힘을 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검사들을 하고 있는데 가끔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국제 경기에서는 잘 안 그러지. 근데 국내 경기에서 가끔 스테로이드 약품을 먹었다고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자기가 진짜 스테로이드 약품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몸이 좀 허하다 이러면 뭘 먹니? 보약 같은 거 지어 먹지 않습니까? 그죠? 보약 같은 거.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 감기 걸리면 이렇게 먹기도 하잖아, 약을. 맞지? 그런데 의외로 감기약 같은데 스테로이드 약품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기랑 상관없이 내가 그냥 단순히 감기에 걸려가지고 감기약을 먹었단 말이야. 근데 운동 경기라고도 도핑 테스트를 딱 했는데 그게 나오는 거지. 근데 자기는 그런 걸 먹은 적이 없는데 나왔다? 결과적으로는 그 감기약 성분에 스테로이드 약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전 그냥 감기 때문에 먹었는데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약 성분에 스테로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이 한약 같은 거 많이 먹고 이럴 때 경기, 국제 경기 직전에는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스테로이드에 이렇게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죠? 왜? 감기약 먹으면 근육 생겨요? 감기약을 먹으면 근육이 생기냐고요? 스테로이드 약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스테로이드가 이게 호르몬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도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성 호르몬 같은 거 많이 나오면 막 근육 막 그래. 그래서 감기약 먹고 근육 키우게?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알겠죠? 많이 먹어야 될 겁니다. 생각보다. 자, 아마 배부를 때까지 감기약을 먹어야 될걸요? 자, 단백질 볼까요? 단백질은 역시 3대 영양소입니다. 에너지원이죠. 근데 우리가 하루에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건 아니거든요. 얘 주로 어디에 들어있지? 얘네 단백질이 주로 어디에 들어있니? 고기에 들어있죠, 고기에.
아니면 달걀 흰자. 두부? 두부는 탄수화물류죠. 그죠? 단백질 아니에요, 우유는? 두부는? 그러니까 왜 우리 두부로 가지고 요즘 고기 만드는 거 있지 않니? 고기 맛 내는 거? 그게 단백질을 안 먹고 탄수화물로 가지고 고기 맛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두부는 탄수화물류고요. 단백질은 이제 주로 고기 아니면 달걀 흰자 뭐 그런 데 들어있거든요. 근데 역시 에너지원이긴 한데 우리 몸에 되게 많이 있어요. 물담으로 많거든요. 그 이유가 세포 또는 우리 몸의 호르몬, 여기 아까 호르몬 위에 있었지. 그리고 또 효소의 주성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세포를 만드는 주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이 다 단백질로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뭐 종류들이 여러 개가 있고 기본 단위가 이제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거든요. 많이 나올 겁니다.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합쳐지면은 아미노산 이렇게 막 이렇게 붙으면은 얘네들이 나중에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아미노산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요 아미노산이 총 20종류가 있거든요. 20종류. 그런데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어떻게 몇 개씩 어떤 순서로 붙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다 달라져요. 알았어? 그런데 너네 있잖아. 요 아미노산들이 20종류가 있는데 그 20종류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곳이 어디냐면요.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핵 속에 있는 그 염색체 안에 있는 요 유전 물질인 핵산, DNA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 요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요런 단백질을 만들어라. 딱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그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과정이 얘가 주로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써가지고 단백질을 막 만드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3대 영양소인데 이 3대 영양소들의 공통점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너지원이 됩니다. 맞죠? 물론 이제 주로 얘를 쓰고 나머지들은 다른 역할들을 하다가 필요할 때는 에너지원으로 쓸 거예요. 그런데 또 공통점이 구성원소들. 구성원소가 C, H, O로 되어 있죠. 맞지? CHO. 그리고 요거 단백질. 요 단백질만 저 CHO에다가 뭐가 더 추가되어 있지? N. 질소가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얘네들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C, 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가. 그리고 H 때문에 물이 나와요. H 때문에 물. 오케이? 물이 나옵니다. 뭐 산소는 요거 만들 때 써요. 알겠지?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지질, 아민, 단백질 이런 것들 먹으면은 다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런데 요거 단백질만 질소를 더 가지고 있지. 그래서 얘 때문에 NH3 바로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이 몸에서 만들어지죠. 근데 이 암모니아가 냄새가 굉장히 독하죠. 암모니아 냄새 맡아본 적 있습니까?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보다 훨씬 진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 그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역도 경기 같은 거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TV에서. 그 역도 경기 하는 거 보면은 선수가 이제 역도 경기장에 올라가기 직전에 이렇게 손에다가 뭐 묻히고 막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옆에서 코치가 이러고 서 있다가 선수가 올라가기 전에 얼굴 앞에서 뭘 싹 흔들고 이렇게 딱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확 이런 다음에 이제 올라가거든. 그런 다음에 이제 역기를 든단 말이야. 그때 그 코앞에서 흔들어주는 물질이 바로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가 사실 우리가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냄새보다 더 농축되어 있거든요. 더 진해요, 냄새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 교실에다가 암모니아를 흘렸다. 그럼 내가 보기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이걸 못 쓸 겁니다, 이 교실을. 그 정도로 냄새가 굉장히 독하단 말이에요. 정 궁금한 선생님 맞게끔 해줄 수는 있어요. 별로 기분은 좋지 않겠지? 그지? 심한 하고 맡으면은 아마 한 일주일 동안 밥맛은 없을지도 몰라. 근데 저 암모니아가 냄새가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래서 왜 역도 경기가 순간적으로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몸의 세포가 아직까지는 막 이렇게 깨어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도 경기에 올라가기 전에 코앞에서 암모니아 냄새를 살짝 맡게끔 하면은 그 냄새 맡고 몸이 긴장이 확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냄새가 독합니다. 장난 아니죠. 그래서 그 흔들어주는 게 암모니아야. 그런데가 사실은 독성도 강해요. 우리 몸에 암모니아가 있으면은
암모니아 중독에 걸립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굉장히 독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마 예전에 배웠을 겁니다.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면은 암모니아를 간으로 가져가서 독성이 적은 요소로 바꾼 다음에 나중에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는 과정이 있었었죠. 맞지?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지금 페이지 128쪽에 나와 있는 내용,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넘어가시면 페이지 129쪽에 탄소화합물 나와 있죠. 와우, 탄소화합물. 자, 여기서 이제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은요, 원소가 두 가지 이상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화합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아까 원소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 원소들이 두 가지 이상 막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그 화합물을 만드는 구성 원소 중에서 기본으로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탄소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세요. 세포막, 핵산,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다 탄소화물들입니다. 저 탄소화물들이에요. 왜? 탄소로 되어 있다니까? 알겠니? 봐봐.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모두 탄소수, 산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탄소가 기본 주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네 다 탄소화합물이야. 그리고 인지질로 가지고 뭐 만들어진다고? 이거 만들어져요. 그죠? 세포막 만들어지지. 탄소화합물입니다. 핵산, 유전물질이에요. 기본 단위가 인산, 당, 염기거든요. 당, 여기 있잖아. 맞지? 다 탄소화물입니다. 탄소화물은 종류가 몇 개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돌려봤을 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탄소화합물이 아닌 걸 찾는 게 더 힘들 겁니다. 그 말인즉슨 거의 대부분들이 다 탄소화물들이에요. 우리 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 의자 다 탄소화물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탄소화물들의 수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뭐 다 하나하나가 거의 다 탄소화합물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탄소화합물들은 계속해서 다른 물질로 바뀌고 하면서 그에 따라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일으키고요. 그게 만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난다면은 생명체에 필요한 에너지까지도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야 돼요.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 먹었다는 이야기죠. 맞지? 그랬을 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 그런데 이 호흡 과정은 가장 대표적으로 포도당이랑 산소를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볼래요? 포도당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은요.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 이게 포도당이야. 이게 산소랑 만난다? 산소가 6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6개의 이산화탄소랑 6개의 물이 만들어지면서 에너지가 딱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서 봐봐. 탄소 들어가 있지? 탄소화물이야. 알았어? 이것으로 가지고 나머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탄소화물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교재 쭉 보시면은 뭐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왜 탄소화물들이 많은지도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뭐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다. 원자과 전자 뭔지 기억나니?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 몇 개가 돼야지 안정하다? 8개가 돼야지 안정하다 그랬죠. 근데 탄소는 바깥쪽에 있는 게 4개거든요. 그래서 4개를 어디서 더 빌려와야 돼. 그 4개를 빌려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물질들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탄소화물의 종류가 많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거의 또 중간쯤에 보면은 와, 뭐가 되게 복잡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되게 복잡한 거 하나 눈에 보이죠? 막 이상한 것들 막 탄소 그려져 있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는 거. 자, 뭐 아직까지 뭐 이걸 완벽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다시 찍을까?
아까 선생님이 단백질 만들어질 때 뭐가 결합한다 그랬죠? 응? 그러니까 단백질 만들어질 때 뭐가 결합한다고? 응? 아미노산이라고 한 게 본다 그랬죠? 아미노산. 맞지? 이런 것들이 막 붙으면은 단백질이 되거든요. 내 앞에 봐봐. 자, 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20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20종류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가운데 탄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탄소가 손을 4개를 딱 뻗어요. 자기 4번 결합해야 되니까. 알았니? 그러면서 한쪽에는 COOH라고 하는 부분을 잡고 있고요. 또 한쪽에는 NH2라고 하는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H라고 하는 걸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는 R이라고 적은 다음에 읽을 때는 알킬기 또는 곁사슬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아미노산의 구조인데, 여기 봐봐. 요 아미노산의 구조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 똑같은데,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여기가 20가지가 있어요. 20가지가. 저게 어떤 게 붙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20종류가 바뀌는 겁니다.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번이 붙었어요. 뭐 R1 이렇게 붙었어요. 되니? 그럼 그 옆에 또 아미노산이 올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아미노산은 다른 구조는 다 똑같다니까? COOH, 여기는 H, 여기에는 NH2, 그 다음에 여기에는 R. 뭐 이게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알았어? 하여튼 20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이 쫙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쫙 달라붙겠지. 근데 이때 이렇게 달라붙을 때 여기 붙어있는, 여기 봐라. 여기 COH 부분하고 요 NH2가 반응을 해요. 반응을 딱 합니다. 그러면서 자 봐봐요. 요걸 다시 그려드릴게요. C가 이렇게 있으면은 손 2개 뻗어서 산소 붙잡고 있고, 산소, 수소 이렇게 잡고 있는 게 COOH 부분이에요. 그리고 NH2는 질소가 손을 쫙쫙 뻗어가지고 여기에 H를 딱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네들끼리 딱 반응을 하는 거야. 여기 부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OH, 여기서는 H가 떨어져 나와요. 뿅. 떨어져 나오면서 얘가 물로 바뀌거든요. 알았어? 그런 다음에 여기 남은 손 있죠? 여기 손이랑 요 손이랑 둘이 맞잡아 버립니다. 그러면 요 사이가 C, O, N, H 이렇게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 붙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달라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서 얘네들이 쫙 달라붙어서 긴 모양을 가졌을 때 그게 뭐가 된다? 단백질이 된다. 오케이? 아미노산 하나하나가 다 탄수화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서 또 다른 탄수화물인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맞지? 이해가 돼? 근데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면은 몸속에서는 다시 거꾸로 되돌려 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띡띡띡띡 끊어버리면은 다시 원래대로 아미노산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때 요 사이에서 C, O, N, H 요런 결합들이 생기는 것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냥 한 번 정도만 선생님한테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저런 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렇게 기억나시면 돼요. 알겠죠? 단백질을 만들 때 아미노산들끼리 결합하는 것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른다. 알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죠, 모양이. 그죠? 저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막 그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표정이 되게 어두워져. 저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나중에 이거 그리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표정이 더 어두워지죠. 나 저런 거 못할 것 같은데. 역시 과학은 못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친구를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가잖아요. 그때까지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이걸 자연스럽게 자기 혼자 그리고 있어 막 그리면서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너 그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너 이거 그린다 그러면은 못한다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 이러면은 그러게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아직까지 눈에 익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부담도 갖지 마세요. 그냥 저런 것들을 시간 따라서 계속해서 배워나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지금 페이지 129쪽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쭉 나열해서 그냥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셔서 자, 페이지 132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아마도 오늘 선생님이 봤을 때는 21강 정도면은 끝날 것 같은데 21강? 21강 좋습니다. 자, 21강 보시면은 원시지구의 화학적 진화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이제는 진짜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우리 원시지구의 진화 과정을 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처음에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해서 점점 원시지구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처음에 원시지구가 만들었을 때 표면에 땅이 있었다? 없었거든요. 얘네 다 녹아 있었습니다. 그 녹아 있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 불렀습니까? 마그마의 바다라고 불렀었죠. 마그마의 바다가 유지가 돼 있는데 온도가 낮아지니까 멘틀과 핵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바깥쪽에 지각 만들어지고 원시 바다가 생성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원시 대기도 진화해 나가기 시작을 했었죠. 맞죠? 처음에는 땅이 만들어지고 원시 바다가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런 생명체들이 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자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앞에를 보세요. 처음에 원시지구가 어떤 상황이었냐? 원시지구는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친 겁니다. 원시지각도 만들어져 있고 원시바다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알았어? 원시지각 존재하고 원시바다 존재해? 알았니? 그러면서 원시지구에는 원시대기 성분들이 있었겠죠. 처음에 지금의 대기랑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있는 게 뭐라 그랬어? CO2, 이산화탄소 같은 거 많다 그랬었죠. 처음에는 아직까지 많았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수증기 같은 거 H2O, 오케이? 그리고 또 많은 기체 중에 하나가 NH3, 뭐 암모니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대기 중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저런 기체들이 처음에 이제 지각 성분이 만들어지고 막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도 아직 공기 중에 이제 많이 있었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온도가 낮아졌다고 해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아. 거기다가 얘네들은 다양한 에너지원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에너지원들. 이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원이 있었겠죠? 맞죠?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지구 내부의 에너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구 내부의 에너지는 대부분 뭐 화산 폭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공중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공중방전이라고 하는데요. 번개입니다. 번개 같은 것들이 빵빵 치는 거예요. 알았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에너지 원들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직 생명체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지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대기 성분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 뭐 이런 것들을 뭐 환원성 기체라고 표현하는데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봐봐. 이런 대기 성분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 많은 양의 에너지원들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지구였다. 원시 지구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죠?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고민을 해봐야겠죠? 앞에를 보세요. 앞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체가 진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 간단한 유기물이 복잡한 유기물. 그리고 유기물 복합체를 지나서 원시 세포까지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게 바로 생명체가 진화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단계예요. 오케이? 잘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로 무기물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무기물.
우리가 무기물이다, 유기물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무기물과 유기물을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물질 내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입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무기물, 포함되어 있으면 유기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따지면은 너네 여기 이산화탄소 있지? 이거 무기물이야 유기물이야? 유기물이 돼야 되죠? 근데 아니에요. 쟤 무기물이거든요. 알았어? 그래서 무조건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무기물, 유기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먹었을 때 에너지를 낼 수 있으면은 그게 유기물이고 낼 수 없으면 무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 구별이 됩니다. 이산화탄소 아무리 우리가 흡수해봤자 에너지 못 만들잖아요. 맞지? 이해되니? 이해돼? 그런 게 이제 무기물이거든? 근데 이후에 무기물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간단한 유기물로 바뀝니다. 오케이? 이게 어떻게든 진화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이 유기물이 조금 더 복잡한 유기물로 바뀌고 그런 다음에 유기물 복합체를 지나서 바로 세포가 등장을 하거든요. 세포가. 알겠니? 근데 자 보자. 이때 요 단계를 우리가 화학적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이런 진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뜬금없이 그냥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은 뭐 답이 없을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을 거거든요. 보세요. 이때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로 바뀌는 과정은 실험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밀러의 실험이에요. 밀러의 실험. 알겠니? 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저 무기물이 간단한 유기물로 가는 과정을 설명을 해내버리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 이거야. 자, 봐봐. 여기서 무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대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원시 대기 성분 같은 이런 무기물들, 저런 것들이 알았니? 그냥 기체였을 뿐, 뭐 다른 것들 아니잖아요.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저런 것들이 간단한 유기물로 바뀌어. 대표적인 예로 아미노산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 그런데 저런 아미노산이 또다시 복잡한 유기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단백질 덩어리나 뭐 이런 것들, 단백질 덩어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쭉쭉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기물 복합체는 아직까지는 세포가 아니에요. 세포가 아닌데 예를 들어 세포의 전 단계, 세포의 기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름이 조금 있어 보여. 코아세르베이트, 뭐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스피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세포로 가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것들을 이제 화학적 진화 단계다 이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실험으로 증명된 거는 이거야, 이거. 밀러의 실험. 요게 아직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꼭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DNA나 RNA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실험으로 완벽하게 증명이 된 건 아니야.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 이걸 밝혀내면은 뭐 노벨상이라도 받겠죠. 그죠? 아, 노벨상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너네 노벨상 받으면은 상금 주는 거 알고 있니? 어? 상금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어? 요즘 뭐 로또 1등에 당첨돼도 막 10억 정도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하도 1등 당첨자가 여러 명이 동시에 나와서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로또 1등 당첨돼도 서울에 집 한 채를 못 산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뭐 지방 가면은 집 사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뭐 로또 1등 당첨돼도 집을 못 사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벨상 받으면은 아마 한 30억 정도 받을 겁니다. 30억 정도. 꽤 금액이 크죠. 그지? 근데 그게 만일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는 무언가 연구 과정이라면은 왜 어떤 기업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걸 만들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뭐 돈을 줘야 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그 돈이 훨씬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거 아니에요? 꼬꼬면? 알고 있니? 요즘 꼬꼬면 잘 안 먹죠? 근데 예전에 처음에 꼬꼬면 처음 나왔을 때 지금 그 허니버터칩인가 뭐 그 과자랑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알고 있니? 꼬꼬면이 처음 나왔을 때 막 품귀 현상이 있어가지고 마트에서도 꼬꼬면이 없고 막 사람들 그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난리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라면 회사가 팔도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생산 라인을 늘리고 막 그랬었었죠, 팔도가.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게 없어졌는데 요즘 이제 또 허니버터칩? 그거 막 사람들이 먹으려고 막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지? 뭐 사기까지 등장했다는데 10봉지에 3만 원에 파는 사기가 등장했다 막.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시간 지나면은 뭐 그냥 선생님 먹어봤거든요. 먹어봤는데 그냥 그랬어요 사실은.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맥주 한잔 하면서 그걸 같이 먹어봤거든요. 그냥 감자칩 같았습니다. 뭐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네. 저희 학교에서 만원 행복할 때, 만 원의 행복? 그러니까 10,000원으로 어. 돈을 버는 거예요. 아 너네들이 네. 만 원을 가지고 돈을 번다고? 네. 어. 그 막전의 전쟁 있잖아요. 만두전 어. 하는 거. 아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으로 수익을 내보는 거? 네. 학교에서 하는 거야? 네. 학교에서 하는 건데 학교 내에서만 하나. 학교 내에서만? 네. 재밌겠네? 그래서 뭘 했어? 저희가 허니버터칩을 하려다가 어. 인기도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낮은 거예요. 허니버터칩의 인기도가 낮아서? 네. 어. 그게 있잖아요. 그 뭐지 한번 먹어보겠다는 거지 사실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는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도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허니버터칩이 지금 너무 풍기 현상을 일으키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지. 한번 먹어보고 맛있어 하면서 또 찾아 먹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근데 어찌됐건 그건 한동안 오래 지속이 될 것 같고 뭐 그래도 요즘 나오는 근래 과자보다는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꼭 그렇게 힘들게 찾아 먹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허니버터칩 납치한다고 많이 하던데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다른 제품에다가 허니버터칩 이렇게 묻혀놓고 그 제품을 사야지 허니버터칩을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납치가 되근다고 자꾸 허니버터칩이. 근데 어찌됐건 한 번 정도는 먹을만 한 것 같은데 굳이 어찌됐건 이게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면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근데 포인트는 여기에 맞출 겁니다. 밀러의 실험. 밀러가 어떻게 저 과정을 밝혀냈느냐. 교재 보시면은요. 페이지 132쪽에 아래쪽에 보셨을 때 실험 도구가 하나 눈에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자, 간단하게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커가 있고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죠? 자, 보시면은 그림 보셨나요? 눈으로? 자, 좋습니다. 자, 옆에 보세요. 자, 물을 담아놓은 비커가 있는데요. 둥근 바닥 플라스크가 있는데 여기를 가열을 합니다. 여기 가열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올까? 뭐가 생길까? 고온의 수증기가 생기겠죠? 자, 수증기가 이걸 따라서 갑니다. 근데 여기에 또 플라스크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요 안에 여러 가지 기체가 채워져 있는 거죠. 거기에 보시면은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뭐 암모니아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 뭐 종류들이 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물도 있고 막 수소도 있고 막 그지? 이런 것들도 있고. 수소 같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공급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얘네들이 다 무슨 성분일까? 얘네들이 이게 원시 대기 성분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원시 대기 성분을 이제 넣어놓은 거죠. 근데 이 플라스크에는 디디디디 고압 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압 방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원 장치를 연결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기체들 채워놓고 불꽃을 팡 쳐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플라스크 깨지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안에서 이제 전원장치 연결해가지고 이 안에서 전기 방전을 시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왜 시킬까 이거? 이게 뭐 하는 걸까? 요게. 그렇습니다. 번개가 치는 거예요, 번개가. 알았어? 아까 우리 에너지원으로 공중방전 번개가 일어난다고 했었죠? 맞죠? 그런 에너지원을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고온도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수증기를 공급해주는 것도 하나의 또 에너지원인 거죠. 그래서 빵빵빵빵 쳐! 알았어? 그러면은 그렇게 어떤 이 내부에서 무언가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밑에 보시면은 또다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시험관 같은 게 있고 여기에다 이제 냉각수를 넣었다 뺐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냉각수? 근데 이 냉각수를 넣어주는 부분은 그냥 당시에 뭐 비가 와서 이렇게 차갑게 만들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뭔가가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 이 냉각수 부분을 지나가면서 차가워지니까 액체로 바뀌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물에 녹아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린다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게 지금 U자관이거든요. U자관인데 요 U자관에는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물. 그죠? U자 간의 물은 당시에 원시 바다 성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실험이 어떤 건지 이해되십니까? 실험 도구가? 오케이? 밀러가 이런 실험 도구를 고안을 해낸 거죠. 그러면서 밀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있던 원시 대기 성분들이 주변에 있는 고에너지에 의해서 충분히 간단한 유기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봐요. 자,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여기다 방전 빵빵빵빵 합니다. 알았니? 그런 다음에 밀러는 여기를 살펴본 거예요. U자 안에 있는 물에. 그러니까 당시에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렇게 만들어진 간단한 유기물이 아마 바다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 U자간을 조사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요 U자간에서 바로 간단한 유기물의 형태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프에 보시면은 거기 제일 위에 가장 첫 번째로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있던 물질이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는 뭔 성분이에요? 암모니아는 뭔 성분이야? 요거 원시 대기 성분이야. 알았니? 여기 있잖아, 여기. 암모니아. 암모니아. 원시 대기 성분. 맞지? 이게 처음에 많았는데 실험을 진행하니까 암모니아가 점점 어떻게 되죠, 양이? 양이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런데 제일 첫 번째로 늘어나는 게 뭐야? 사이아나수소라고 하는 물질이죠. 보여요? 이름 좀 이상하죠? 사이아나수소? 거기 그래프 여기 보시면 돼요, 그래프. 그지? 사이아나수소가 처음에 확 늘어났다가 그리고 그 다음이 뭐 알데하이드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은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그죠? 아미노산이 최종적으로 가장 많아지죠. 맞지? 중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암모니아에서 바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사이아나수소를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 알데하이드를 지나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최종적으로 이 안에서 뭘 발견했다? 아미노산 같은 간단한 유기물들을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밀러가 했던 실험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밀러는 이것을 통해서 무기물이 간단한 유기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낸 사람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문제는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밀러의 실험에서. 알았지? 이 실험 도구가 각각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에 해당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마 이제 주로 출제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133쪽 보시면은 간단한 유기물에서 복잡한 유기물의 생성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간단한 유기물을 복잡한 유기물로 가는 과정은 아직까지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이럴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실험을 한 것들은 많은데 거기에 보시면 뭐 폭스의 실험도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표 3번 화학적 진화를 보시면은 무기물로부터 아미노산 같은 간단한 유기물이 생성되고 이거 알겠니? 요거 누가 증명한 거? 누가 증명했다고?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낸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아가 단백질이나 지질과 같은 복잡한 유기물이 합성되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전체를 이야기한 사람이 오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찌됐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기물이 간단한 유기물, 복잡한 유기물로 갈 건데 무기물을 간단한 유기물로 바꾸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것 밀러의 실험.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간단한 유기물이 원시 바다 성분에 있었겠죠. 이런 원시 바다에 있던 유기물들이 다른 에너지 원들에 의해서 복잡한 유기물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화학적 진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유기물 복합체가 안 나와 있고 바로 뒤로 좀 잠깐 넘어갑시다. 136쪽 잠깐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봐봐. 얘들아. 여기 부분은 그냥 뭐 이렇게만 설명 듣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봐봐요.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이제 복잡한 유기물들이 막 만들어졌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복잡한 유기물에 뭐 예를 들어서 RNA랄지 뭐 DNA 같이 이런 핵산 같은 것도 막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 복잡한 유기물들, 지금 우리 세포도 유기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세포라고 부르지 않느냐? 바로 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막. 알았니? 아직까지는 그 유기물과 바깥쪽 외부를 구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직까지 세포라고 안 부르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제한이 된 게 바로 유기물 복합체예요. 유기물 복합체. 복합이 뭐니? 복합이. 여러 개가 붙어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 개가 함께 있다. 그죠? 이제 유기물들이 모인 겁니다. 유기물들이 이제 어느 정도 모였는데 아직까지 막이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막이 없는 것은 우리가 세포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뭐 그냥 과립 같은 형태. 그냥 알갱이. 알갱이는 막이 있는 게 아니다. 얘들아. 알았니? 설탕이 알갱이로 되어 있다고 해서 설탕이 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알았어? 막이랑 그 알갱이의 그 바깥쪽 표면은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알갱이들이 막 만들어졌는데 그 알갱이들이 막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을. 알았어? 그 막을 딱 만들어서 드디어 외부와 내부를 딱 구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든요. 오케이? 그런 상태를 막으로 둘러싸인 유기물 복합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유로 드디어 이제 세포막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런 유기물 복합체를 주장한 사람이 바로 오파린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파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폭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이크로스피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거든요. 중간에 사진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 좀 붙어 있죠. 그제? 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뭐 코아세르베이트는 단백질과 핵산, 당류의 고분자 유기물들을 물 분자가 둘러싸고 있는 콜로이드 상태의 액체 방울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뭐 이런 물방울 같은 것들이 둘러싸면서 바깥쪽에 막과 같은 구조가 생긴 거예요. 알았니? 마찬가지로 그 옆에 보시면 마이크로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들이 무작위로 결합해서 원시 단백질이 수용액에서 만들어지는데 액체 방울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내거든요. 알겠어? 그런데 이러면서 얘네들이 바깥과 구별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지네들끼리 물질들을 막을 통해서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얘네들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알았니?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우리 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와우! 이게 원시세포의 기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알았니? 주장이야, 주장. 그런데 이런 유기물 복합체는 세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세포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게 없어요. 핵산. 세포막과 같은 비슷한 구조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핵산이 없어. 유전물질. DNA가 없다고. DNA나 RNA 같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세포라고 부르진 않는 겁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게 원시세포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세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나중에 원시세포로 진화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안에 뭐가 첨가가 되기 시작한다. 유전 물질을 가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전 정보를 가지기 시작을 할 때부터 드디어 세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2강의 이 유기물 복합체 부분까지만 일단 내용을 보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세포에 대한 내용, 이 세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